그리고 이제 TRC 코리아의 강남현 대표님께서 러시아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즘에 국내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업까지 녹록치 않은 상황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글로벌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러시아 쪽은 가장 제가 아는 또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강남현 의원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TRC 코리아의 강남현입니다. 저기 비도 오고 토요일이고 저도 이렇게 잉그레파 모임이 대단한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러시아 쪽만 큰 길로 살짝 좀 2년 된 적은 있습니다만 9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러시아 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러시아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 또는 하셨던 분 계시나요? 없으시나요? 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는 건 잘 살 얘기가 없으시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잘 몰라서 명절 휴가 손 안 들어줬으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 손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선물을 갖고 왔어요. 안 드신 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러시아 지금부터 10년이 기회인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10년의 기회다 이렇게 계속 발표했는데 제가 쓴 책이고요. 제가 러시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냥 속내를 다 끄집어내 들어가는 것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시장인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또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분야인데 지금 러시아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진짜 위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도 회사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반토막이 착 날라갔습니다. 근데도 제 얼굴 보면 그렇게 위기 속에 사는 사람 같지는 않죠. 사실은 이 기회 속에 저는 굉장히 큰 기회 속이었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위기 시키니까 이 위기 속에 굉장한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이 좀 덜 들어오더라도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에 러시아에 우리나라 97년이죠. 97년에 그 IMF 왔을 때 러시아는 마찬가지로 모라토리움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지고 여기 뭐라 90% 써있는 여기 무슨 내용인지 금방 감 잡히시죠? 폐업 정리 세까지 들어가요. 혹시 책에 관심 있으신 분? 지금 팔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래서 2014년에는 또 이제 그 러시아가 크림 반도 쪽으로 좀 들어갔다가 서방에서 제재, 러시아에서 우리도 맞제재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좀 무거운 것들을 많이 합니다. 중전기 쪽으로. 지멘스, ABB, GE, 코카콜라가 이런 슈나이더 이런 중전기 쪽으로 하다 보는데 그 지멘스가 거의 러시아 중전기 시장의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서 제재해서 독일에서 그래 맞제재할 거야. 나가. 지멘스 쫓아내줬어요. 물론 있어요. 조금씩 하나. 그 시장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인파이어들이. 저한테 그런 거 안 줬어요. 지멘스 잘하고 있는데 지멘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몇 개 안 됩니다. 현대, 효성, 일진. 저희가 일진하고 또 잘 하시는 것 같고 이쪽 분야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쪽 분야에 그러시군요.
근데 일진하고 저하고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책 위에 보면 일진 회장님이 저거 써주셨어요. 뒤가 중간에 그 추천사를. 그래서 일진을 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일진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재 전기 쪽이죠. 사무소가 있었어요. 법인간 사무소가 있는데 철수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저기 주식에서 돈 많이 번 회장님이 누구시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버핏이? 네, 버핏이.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망한다. 거꾸로 해라. 남들 팔 때 사고 살 때 팔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남들 빠져나가고 확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저는 저기 아니었죠.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 다음에 빅토르 안으로 바뀌었죠. 이 친구가 진짜로 머리가 좋은 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국가대표 선발을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거의 뭐 방출시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중국도 갈 수가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또 미국 가가지고 안토노노하고 헐리우드 액션하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러시아를 선택한 그 해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들어갔고 비록 처음 선택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러시아 하면은 곰, 불곰이라고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 보면은 우리가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러시아에서 고양이 고기를 먹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저기 빡빡이들이 누굴 테러를 했니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선택한 굉장히 이렇게 태양이 있게 선택받기 때문에 완전히 스타가 됐죠. 올림픽 때 제가 그때 러시아에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빅토르 안이 막 메달을 따주면 제가 법인에 저희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이 영웅이에요, 영웅. 그 나라 사람들은 워낙 인종이 많기 때문에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저도 표정이 좋죠. 근데 우리 김연아 떨어졌잖아요. 그때 러시아 올림픽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나갔는데 소치 때 갔어. 소치. 기억이 왜 요즘 토요일날 유식해서 그래요. 토요일날 불러주세요. 그게 이제 김연아를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표정이 안 좋죠. 인사 막 쓰고 출근하니까 직원들도 저랑 마주치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사설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저예요. 제가 러시아를 91년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모 그룹에 다니다가 아주 젊었었습니다. 모 그룹에 다니다가 부장이 너무나 밝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엉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끝나고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비고 겨우 살아났는데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인신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확 쓰고 나왔어요. 그때 한번 제가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고 또 98년에 우리 IMF 때 한국으로 지점 접고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러시아를 선택해가지고 변하게 된 모습이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근데 러시아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재생되고 살아나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볼쇼이 극장, 그게 모스크바 대학, 그게 아마도 저기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범한 공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보여드리냐면 98년에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 여기 볼쇼이 극장의 발레 무용수한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여기 도시극장에 들어가서 그 발레 한 번 보려면 최소한 200불, 좀 핫 시즌 6월달부터 7월달 가면은 뭐 안표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면 뭐 300불, 400불까지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98년에는 주지 못했어요. 그때 러시아에 진입했던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다 엑소더스, 러시아를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정보가 늦잖아요. S모 기업, L모 기업, H모 기업 못 빠져나왔어요. 사실 실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별로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하니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여기 무용수한테 월급 주는 스폰서십, 모스크바 대학의 장학금, 이 대학에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유가가 폭등을 해요. 거기 땅 파서 먹고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경기가 확 살아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요리를 굉장히, 김보성인가요? 요리하는 사람 요즘 안 나오는데 정말로 요리를 중요시하고 친구라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힘들 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가전 기업들이 사실 소니의 매대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팔기 시작한 게 바로 러시아부터입니다. 저는 중공업 출신에서 중공업에서 나와 있었고, 그 옆에 전자 출신의 직원들이 그때는 거의 매달 좀 이렇게 뭐가 좀 부드러워 두 달에 한 번씩 보너스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승진하는 거예요. 제 후배가 줄자를 타가지고 전자 직원이에요. 그만큼 많이 받았어요. 돈을 현금으로 30만 원 들고 가가지고 놓고서 물건 줘, 삼성 거 살게, 이래가지고 막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제가 보고 싶고 얼마나. 그래서 삼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이성이라고. 제가 이성 출신이어가지고 좀 지난달에 회사 그만뒀어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아유,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두 번이나 만났어요. 톨스토이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문어죠. 그 2012년인가요? 소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유명한, 자기들이 제일 멋진 소설가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전 세계에서 1등 하셨어요. 저를 나중에 보시죠. 나스타이슈, 바스나요, 사루, 이제 뒤에 네이티브가 있어서 제가 조금 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보면 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이 철학적 사상이 쫙 그 러시아 국민들 이 DNA에 싹 섞여가지고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인데 다들 반응이 달라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역제재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전체 공통 S모 기업, 이 S가 그래서 S 아닙니다. 러시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모든 거에는 100% 입금 추가를 해라. 근데 러시아에서 대금 안 받았거든요, 이 회사. 제가 드렸거든요. 저 사서 팝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룹에서 그렇게 비서실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바보 같은 생각 안 하니? 톨스토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자, 니들 좋을 때는 우리 같이 가자. 싫을 때는 확실히 걷고 가자. 이런 배신에 가까워 하는 것이죠.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가격이나 해줄 때 가격 분배를 아끼다 추가하자. 이
빨리 부채나 받아.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반드시 러시아와의 더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잘리게 됩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는 그 98년, 2008년 지나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기반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큰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을 하더라도 1년 지나니까 또 유가가 확 떠버리고 100불 넘어가요. 120불.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세계 2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제 2014년, 15년 들어가면서부터 이건 아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인 인 러시아로 저를 봅니다. 우리 푸틴 대통령. 그래서 이런 러시아 수입 대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4개의 부처에서 메인 인 러시아 정책을 가져가는데 20개 산업 분야 25,000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국산화율이 70에서 90%인데 2020년까지 50에서 60%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제재, 러시아의 맞제재,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바라볼 때 대단한 경쟁 국가로 봐주지도 않아요. 변방에 있는 조그만 힘없는 나라, 그리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 민족성,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그냥 내다 팔려고, 완제품을 내다 팔려고 하면은 길이 막혀 있어요. 왜냐면은 환율이 2배 올라갔고, 또, 뭐가 또 하나 기억이 안 나. 토요일날 제발 일 시키지 말라니까. 뭐죠? 아, 유가가 떨어졌고, 엄청나게. 그 다음에 환율이, 러시아 환율도 30루블대에서 지금 70불까지, 70루블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5루블, 4루블까지 올라갔으니까 저희 바이어가 살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100불 줬다고 60루블 줬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120루블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달러는 갔다 하더라도. 그런 위기 속에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20개 산업 분야는 어떤 거지? 25,000개 중에 LED는 뭐가 들어있지?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야, 우리가 LED 완제품을 해가지고 패키지에서 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원재료 쪽으로 해서 부품 베이스로 그거를 생산하려는 업체가 제공을 해주면은, 공급을 해주면은 더해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생산 기술을 끊어줍니다. 그걸 생산 기술을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다 가다워가지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계속 사갈 수 있게 기술도 주고. 그렇게 되면 뭔가가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띡 해봐야 지금 90%에서 많이 국산해봐야 6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겁니다. 조달 시장도 저희가 조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조달청에 뭐 조달 뉴스도 올리고, 또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보스 작가들라고 하는 우리 그 나라상터 전시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조달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메스에서 못하니까 도상에 뭐 1250 MVA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증설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조달 시장에 들어가죠. 근데 러시아 조달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외국 법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거 보면은 다이얼쭉 붙어있어요. 이거는 러시아 내부 경찰들을 바깥에서 하는데 저희가 못 들어갔죠. 저희 생산업체도 아니고 국내 거를 이제 사가지고 보냈는데, 러시아에 있는 회사 중에서 조달을 하는 기업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는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은행들이 저희 국영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 회사에다가 이걸 공급을 하고 그 회사가 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이 결코 직접 현지 조달을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정보에다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회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러시아에 있는 그런 대형 유통망들이거든요. 보면 이케아라든지 아시안 이런 전부 다 거기는 소매점들이 거의 없어요. 대형 유통망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이쪽 부분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B2C 쪽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돼요. B2B 쪽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요번에 조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7,500만 건 2014년에 뭐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가기에 7,500만 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조금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1.5배가 현지에서 해외에서 직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아직도 국내에서 유통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B2C든 B2B든 별로 없다. 해외에서 사간다. 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015년에 보니까 1억 4천만입니다. 2배가 뛰었죠. 2015년, 작년도 베이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러시아 전체 인구예요. 1억 4천. 깐나라부터 90세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해외에서 직구를 해나가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4년에 1,500만 건, 15년에 1,586만 건, 2%, 결국 2% 성장하는 거죠. 이 안에 뭔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서 저희 현지법에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화장품 많이 팔린다는데 우리나라 거 화장품 한번 좀 봐봐. 그랬더니 이게 미샤에서 나오는 건데 1,500 몇십 루블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얼마에 팔아? 하고 봤어요. 제가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건데 나오는 걸 보고는 표현력이 꼭 그래요.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보니까 15,800원이에요. 이거 두 배 차이가 뭐지?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를 했죠. 자, 1,585루블 현지 환율로 계산했을 때 25불입니다. 한국의 거 15,800원을 소비자가예요. 그냥 사가지고 저희가 저희 루트를 태워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10% 많이 붙였습니다. 가서 소비자한테 직접 손에다 최종 소비자한테 던져줄 수 있는 게 19불이라는 거죠. 두 개 차이 6불입니다. 이런 틈새가 보인다는 거죠. 이 가격이면은 중국산 짝퉁 빼고 중국산하고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 러시아는 10,000유로까지 소비자가 해외 직구할 때 무관세입니다. 10,000유로까지. 1,000유로인가요? 헷갈렸죠? 공 하나 빼겠습니다. 뒤에서 클레임 들어오네. 1,000유로에 헷갈리지 마세요. 1,000유로까지. 1,000유로면 한 1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유로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가는데 FOB 가격에 붙어가지고 요 가격이 아니겠죠. 이제 구매 가격에 붙어가지고 국제운송비 관세, 화장품 관세입니다. 부가세 18%. 이거 환급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환급 받으려면 세무조사 받을래? 환급 받을래? 대기업은 되죠. 중소기업은 안 돼요. 자, 이런 한정이 있습니다. 국내운송비, 수입산까지, 소비상까지 이 안에 더 붙어요. 거기서 그 사람 많이 붙여요. 되게. 그래서 25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돈이 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쪽에 했으니까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아들랑 조카뻘 때문에 유언은 어떻게 사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부 다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안 간다는 거죠. 우리처럼 대형 마트 같은데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마트 가서 이렇게 끌고 오고 싫다는 거죠. 이제 완전 저도 놀랬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이그지스트 한 해에 2,700억 벌어.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뭐하는 쇼핑몰인지 혹시 느낌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아니, 집은 아니라 현재 있는 쇼핑몰. 러시아에 있는 최대 쇼핑몰. 유아용 공작품. 네? 유아용 공작품. 아유, 제가 그거 썼겠습니다. 잘 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부품. 이해가 되세요? 자동차 부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식음료 쪽에,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식음료 쪽이 가장 많습니다.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3조대라고 이렇게 이게 거의 6,700억, 올해 같으면 뭐 7천억까지, 그러니까 7천억 넘어가서 1조 단위 넘어가는 거, 이런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어떤 부품들은 저희가 그냥 F마켓, AS 하는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완성차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OE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시장 점유율 70%까지 잡아낸 적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박수도 안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확 내려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이제 생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형에 나오는 이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근데요, 제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이쪽이거든요. 한국에서 전기했고요. 그렇게 딱 되면 있어요. 이 자동차 부품이고요. 두 번째가 중장비 부품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나라 기계거래소라고 있죠. 시위에 있는 생리들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이걸 온라인으로 팔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구축해가지고. 이러한 중장비 부품. 중장비 부품이 러시아의 중장비 우리 많이 돌아다니는데 부품들이 없대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바이오 중에 한 친구가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품들이 없어가지고 당장 저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자 그러는데 부품값이 자기가 보기에는 3배 정도 부풀려서 파는 것 같아요. 수익성을. 야,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거기다 쇼핑몰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쇼핑몰 만들어 놓고 바로 엔드 유저들이 사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2배 장사해도 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상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운송, 공간 이런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2C든 B2B든 저희가 플랫폼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지화 전략. 그러니까 B2C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도 자체도 현지에다가 오픈하고 완전히 러시아로 가고 콜센터 러시아 사람들이 현지에서 바로 응대할 수 있게 결제 루블로 결제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배송은 한국에서 갔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게 반품 러시아 내에서 할 수 있게 환불 바로 해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완전히 현지화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인기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해외 직구를 하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고요. 러시아 현지 직구 시장을 완전히 그냥 독점을 하고 있는데 중국산이죠. 한 80%가 거든요. 4조 시장입니다. 4조 시장. 중국이 4조를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윈이 러시아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러시아 거 사줄게. 중국에다가 러시아 제품을 파는 사이트 다 만들고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죠.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수출하는데 무조건 내다 팔 생각만 해요. 그리고 저희들 보고 내다 팔으래요. 근데 내다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만 계속 내다 팔라 그러지 그 나라에 뭔가 도움을 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윈은 가가지고 우리가 니들 거 사갈 수 있는 사이트 전부 다 만들어줄게 하는데 벌써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예. 4조 시장이 5%만 먹어도 2천억이거든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들어 해적 그 오픈몰이잖아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러시아 보면은 저도 이해를 못해요. 말이 좀 이상해요. 그 네이티브들이 보면은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대면 보면서 에휴 싸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 주문해보자 해서 배송하는데 60일 걸려고 와요. 빠른 경우는 20일, 더 빠른 경우는 뭐한 3, 4일 되면 들어오는데요.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 떠가지고 밀수해서 어디 창고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한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오더가 들어왔을 때 마침 거기 있으면 바로 배송하니까 2, 3일에 가는 거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한 컨테이너 채울 때까지 60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바로 LD 갖고 팔면 되죠, 이렇게.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러시아에 그동안 26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구축해 놓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통관, 인증 부분들 굉장히 관심을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들, 가이어들, 현지집을, 그 다음에 물류 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온라인, 산업체 B2B, 그 다음에 소비재 B2C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가지고 영 스타트업을 묶어가지고 이 플랫폼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산업체 쪽에서 B2B 쪽에서 조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현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수출할 때 굉장히 큰 장점, 큰 도움을 우리 바이어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은 전시회 나가든 뭘 하든 간에 영어로 다 만들어놓고서 쫙 깔아놔요. 영어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함도 영어로 다 준비해서 영어 다 있으시니 그래서 가서 전시장 따고 패널도 갖다 걸고 그 다음에 그 TV에 비디오도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오죠.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한테는 현지어로 안 돼 있으면 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야. 자,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러시아로 된 그런 패널이 붙어있고 카탈로그가 러시아로 돼 있으면 쭉 가다가 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작업부터 돼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 전시회 나가면서 과연 현지어로 만들어 나가고 명함도 러시아로 좀 찍어서 나가는 분들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게 먼저 나오지? 아무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FOB로 100불에 띄우게 되면은 러시아 도착하면 약 145불, 한 1.4억이죠. 45% 쫙 올라가는데 이 안에 뭐 운송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러시아로 나가는 분이 FOB 가격을 다 우리 100불이야.
알아서 해봐. 우리 거 싸고 제품 좋고 그리고 샘플도 보내줍니다. 좋아요. 진짜 좋죠. 우리나라 제품들.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잘 먹힙니다. 제가 몇 시까지? 10분 정도 더 하시면 돼요. 10분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도 괜찮아요. 자, 근데 145분인데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구매를 해본 그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 도착가를 주셔야 돼요. 이 145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FOB 가격은 얼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존에 수입상한테 사봤고 엔드유저들은 수입상한테 사봤고 또는 현재 총판한테 사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이 가격을. 그럴 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께 싸다, 좋다라는 거. 그래서 DDP로 현지 도착가로 줘야 되고 저희가 물건을 여기서부터 부산에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자 저까지 모스크바까지 날아갑니다. 아니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이칼로스도 여기로 쫙 지나가죠. 밑으로 지나가. 그렇죠. 근데 저희가 컨테이너를 도어투 도어하고 택배 서비스. 우리는 보통 자 FOB를 보낸다 끝 하면은 다들 좀 피곤하게 생각해요. 한간도 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한국에서 그 생산자한테서 컨테이너를 떠가지고 우리 바이어의 창고에다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주게 되면 굉장히 해피하게 생각하죠. 근데 툭 튀어내려서 갑자기 145불이 132불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자회사와 유사한 통관하고 물류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 145불이 되지만 저희가 물건을 떠서 가게 되면 132불인데 10% 정도 차이 나잖아요. 물건값이 5% 비싸다 그래도 바이어한테 가게 되면 5% 싼 거가 됩니다. 바로 바이어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결제도 루블하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로. 근데 납기, 품질 관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 오더가 들어와가지고 쭉 보냈어요. 근데 7월 말에 배가 떴어요. 부산에서 7월 말에 부산에서 야 이거 높은 데서 쏴주니까 참 좋다 이거 아파서 괜찮네. 그래서 부산에서 떠가지고 저쪽 그 블라디보스토크 갔는데 여름 휴가에 대관들 일을 안 해요. 한 달 동안 묶여 있어요. 오더를 받아가지고 현지까지 갖다 주기로 했는데 CIF가 DDP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얼마에 오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날 12월 20날 선적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한 달 반을 일을 안 해. 창고비 계속 나와. 근데 물건이 신문품이에요. 그게 여기 있는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형 유통망 뚫기 위해 가지고 수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 방에 잘리고 크레인 걸려서 페널티 물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납기 품질 관리하는 게 이게 바로 현지화된 사고를 갖지 않고 글로벌한 사고를 갖게 되면은 망하러 가는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5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무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모셔줘야 어떡하니 어마어마하게 마셨어요. 이런 친구가 이 친구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 친구하고 혹시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요? 저희 현지 법인장입니다. 이 저고요. 저희 회사에서 20-30억씩 사가는 가격인데 저희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생일이라고 파티하는 모습 이렇게 사귀어야 됩니다. 자 러시아 진출 이렇게 보는데 러시아 사람들 명함을 주는데 보면은 명함이 여기 박대희 교수님 거인데 교수님 저희 교수님 박대희 교수님인데 박대희 교수님 러시아 사람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주냐면요. 러시아 사람이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같이 간 우리 사장님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성질 꽉 내립니다. 얼굴색이 확 변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무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다를 거예요. 시간이요 30분씩 그냥 늦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 그래요. 좀 높으신 분들 특히나 시간 약속 못 지키는 분들하고는 올해 비즈니스 접어 돌아가자 하고 가는데 북궁한 사람이 막 몰아치는 시베리아에서 점심때쯤 와 해가지고 가는데 썰매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한 5시쯤 도착했어요. 그리고 잘 맞아들여가지고 밥 먹여서 보내야지. 그거 늦었으니까 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늦으면 미안해요, 이 사람들. 모스크바는 완전히 별똥 지역입니다. 30분 늦은 거 그냥 오케이, 괜찮아. 그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해줍니다.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드 마피아 무섭죠. 빡빡이는 살벌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 뚝셰프라는 굉장한 러시아의 시인입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상식의 잣대로도 될 수 없는 특이한 나라.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진짜 상식의 잣대. 오로지 가슴으로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갖고 들이대가지고 자 논리적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보통 가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미국식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큰형님들이시니까 그거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서툴되게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다리 꼬고 가면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러시아식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좀 문제가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갈까요? 오히려 코리안 스타일, 한국 스타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 스타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명함도 사실 한글 러시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좀 한글 영어 아니고 러시아 영어 하나 파는 게 2만 원 좀 넘을 겁니다. 쓸 일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혹시나 전시회 가거나 러시아 바이오 왔을 때 러시아 영어를 딱 그 옆에다가 러시아인 거 하나 탁 집어넣어가지고 주면은 굉장히 이 친구가 나하고 비즈니스 하는 말이야 딱 들어가 있네. 굉장히 기분 좋아요. 독일 친구가 왔는데 한국에 또 게시타포 하고 자기 이름 딱 게시타포는 아니네. 걔는 안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한글을 써가지고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확 오픈마인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거 좀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할게요. 그냥. 지금 러시아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걸 제가 좀 몇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으신가요? 이런데 미국 스타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아유, 이건 빨리 넘기겠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미국이 많이 상처죠. 근데 러시아까지 스탈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강한 러시아를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푸틴의 인기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가려고 보니까 말이 안 돼. 또 뭔가 목전에 알 수 있는 게 없어. 무서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니 여러분들이 아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험난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 미국, 유럽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성공이라고 친다면
근데 저는 여기서 가지고 제가 깨드릴게요. 도끼 들고 이 길로 가시죠. 요것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넘어가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뒤에 가면 이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제가 다시 우주공산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우주공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주공산에서 다 해먹고 있거든요. 다. 저도 조금씩 해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쟁 상대가 없어요. 들어가서 걷어오면 됩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지 들어가면 돈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김재준입니다. 반드시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올 때 역시 제가 걔네들인 게 아니에요. 비올 때까지 누구 다리인지 잘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혹시 뭐가 좀 느낌 없어요? 부릅니까? 두꺼비를 잘하고 버텼죠? 요즘 저기 격투기, 이종격투기에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잡는 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됐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제 꼬냑을 딱 마시고 러시아 시장이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대로 라인 타고 들어가서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항상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꺼내? 이거 꼭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1분만 더 주세요. 토요일날 일시간 괜찮아요. 이건 말씀드려요. 제가 러시아 가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운데 있었던 바이오 있잖아요. 그 친구 모스크바에 안 살아요. 지방에 살아요. 자동차 공업이 울산 같은데. 그래서 비행기 타고 딱 갑니다. 그러면 사장이 바이오가 저를 픽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가는 데가 레스토랑 가가지고 대낮에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웰컴 러시아 말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호텔에 넣어줘요. 잠깐 쉬었다 와. 그래서 또 지금 잠시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무실 갑니다. 30분이래요. 그리고 또 데려가요. 이제는 사우나 가가지고 또 마시고 뭐 탕에 들어갔다가 도크 들어갔다 이거 봐요. 그리고서 3, 4일을 보내요. 일은 딱 30분 했어요. 끝!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데 무슨 사고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접대해도 되는데 이걸 안 꺼내요. 이걸 못 꺼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갑질하는 그러한 문화하고 거기는 완전히 다른 의리 문화입니다. 의리 문화, 파트너십 문화. 굉장히 장사하기 좋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돌 쑤시죠. 터키에서 돌 쑤셔요. 야, 우리 이렇게 좋은 거 있어. 좀 사가. 그래가지고 우리 가격보다 싸게 집어넣습니다. 이 제안서 들어가죠. 팩스로 아니죠. 요즘 이메일로 오죠. 이메일로 그냥 저한테 옵니다. 자, 이렇게 제안 들어왔어. 어떡할까? 알아서 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가자.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또 다시 셋업하려면 힘들어 하는 거하고 저에 대한 의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나네. 이렇게 러시아가 진입하기 힘들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그 장벽을 피해가든 넘어가든 뚫고 지나가든 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금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이 카페 회원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강남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